2019년 중3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학 기출문제 해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개념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린 후에 이거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니은 평균보다 큰 자료의 편차는 음수이다. 디귿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다. 리을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 중에 존재한다. 미음 분산이 클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는 평균 가까이에 모여 있다. 자, 여러분 이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 용어를 통계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 문제의 스타일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모르면 한 문제를 버리는 격이죠. 5점을 먼저 날려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자세히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자세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이건 뭐 확실하죠.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 평균보다 큰 자료의 편차는 음수이다. 자, 여러분 그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보다 큰 자료의 편차는 양수예요. 그죠? 별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평균보다 작은 그 자료의 편차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균보다 큰 자료의 편차는 양수가 되고, 자, 디귿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다. 자, 표준 편차요. 루트 분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제곱근이 되죠. 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리을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 중에 존재한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홀수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5개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중앙값을 구할 때 제일 우선 순서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셔야 됩니다. 나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자, 요 가운데 정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5개잖아요. 그러면 5개에다가 하나를 붙여서 짝수로 완전히 닫아줘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이게 2분의 6이 되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값이 이제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료가 홀수일 때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를 그 자료의 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그걸 2로 나눠주게 되면 해당되는 그 번째의 자료가 중앙값이 됩니다. 자료가 짝수일 때를 볼게요. 자, 1, 2, 3, 4 예를 들어 4개가 있다면 중앙값은 어디에 값이냐면 여기 정중앙값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2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2로 나눠져서 2.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짝수계일 때 구하는 방법은 그 짝수 개수, 그러니까 자료의 수를 2로 나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럼 세 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랑 세 번째 자료 이렇게 찾는 거죠. 그거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2로 하게 되면 2.5가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앙값 중에서 짝수인 경우는 자료 중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짝수를 구할 때 요령과 홀수를 구할 때 요령이 다르다. 다음 미음 분산이 클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는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다. 자, 여러분 이 분산은 3포도예요. 그죠?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값인데 분산이 크면 평균으로부터 퍼지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죠?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멀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분산에 대해서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이 작을수록 더 신뢰할 만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산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그래서 1번.
2번 다음 자료 중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2번 문제는 대표값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대표값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장점이 자료 전체를 고려한다는 점이고, 단점이 뭐냐면 극단적인 값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의해서 왜곡되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1, 2, 3, 4하고 100이면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숫자는 10 아래수로 모여 있는데 이 100에 의해서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적절하지 않다.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럴 때는 오히려 중앙값이나 중앙값 정도가 적절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 안에서는요. 나머지를 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자 777, 10, 10. 자, 이 1번보다는 폭이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차이가 나오는 자료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자,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표는 학생 2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차례대로 맞게 구한 것은. 자, 지금 이 3번 문제는 대표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중앙값과 최빈값을 실제로 구해보라는 거고, 이 중앙값의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우선 그 다음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하는 요령이 다르다. 자, 지금 그러면 중앙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줄기 잎 그림이라서 여기 15가 있으면 이게 15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앞에 이제 이게 다 10의 자리 숫자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10의 자리는. 그러니까 순서는 여기 안에서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 20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짝수개의 자료일 때는 2로 나눠줘서 10번째, 그죠? 10번째 학생과 11번째 학생, 거기다 1을 더해서 이 두 사람의 그 자료를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분명히 10번째는 여기 요 라인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순서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 3, 3, 3, 5, 6, 7, 8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여기까지가 6명이었고 자, 7, 8, 9, 10 10번째랑 11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자료를 평균을 내시면 돼요. 3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2분의 8이 돼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앙값은 어떻게 되냐면 24가 되죠. 24가 되고 자, 최빈값은 자료가 가장 많은 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빈도로 있으면 이제 최빈값은 없어요. 모든 자료가 두 개씩 있다 그러면 최빈값은 없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로 있는데 그 두 개가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개, 두 개 있는데 뭐 네 개, 네 개가 있다. 그럼 그 네 개, 네 개짜리 자료만 최빈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자료에서 찾아보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네 개의 값은 전부 다 다른 걸 의미하고 그 동일한 라인에서 제일 많은 게 있다면 그게 최빈값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 없고 최빈값이 없어요. 이쪽은 5가 두 개 있네요. 이렇게 그죠? 자, 5가 두 개 있고 여기는 3이 세 개 있네요. 23이 세 개 있고 그죠? 또 뭐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자, 이쪽 보시면 이 라인에도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최빈값은 얼마가 되냐면 2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24, B는 23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죠. 4번 다음 표는 희순의 반 학생 20명의 영어 성적에 대한 도수분포표이다. 영어 성적 평균을 A점, 중앙값을 B점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이것도 이제 역시 대표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평균과 이번에는 중앙값이에요. 그죠? 평균과 중앙값.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앙값을 묻는 문제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도수분포표상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기 전에 여기가 지금 이제 비어 있으니까 자, 이걸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10이고 예, 여기가 15라서 그죠? 예, 20명이니까 여기 5명이 되네요. 이렇게 도수를 완성시켜 놓고 자,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계급값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 계급값입니다. 자, 이게 지금 45에서 55니까 계급값이 50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60, 여기는 70, 여기는 80, 여기는 90 이렇게 계급값을 구해 놓으시고 자, 일단 거기다 도수를 곱해야 되죠. 자, 50 곱하기 2, 60 곱하기 4, 70 곱하기 6, 80 곱하기 5, 90 곱하기 3을 2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계산은 다 곱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단위가 있을 때는 이것 먼저 지워서 다 약분을 해주시고 계산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5, 20, 자, 24, 6, 7, 42, 그다음에 8, 5, 40, 9, 30. 아깝네요. 2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죠? 자, 평균을 구하면 자, 여기서 요거를 더할게요. 본인들 스타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34에 76, 116에 143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43이 되기 때문에 71.5가 되겠습니다. 그죠? 72.5 점이 되겠네요. 일단요, 평균은요. 예, 그 다음에 중앙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중앙값. 중앙값은 지금 전체가 20명이니까 여기도 또 짝수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20. 자, 10번째와 자, 11번째의 값을 구해서 평균을 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총 6명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자료의 크기 순서대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차례로 세시면 돼요. 예, 그래서 6명 여기까지가 12명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지금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예, 10번째와 11번째가 여기 다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계급값을 보시면 되죠. 예, 계급값이 얼마냐면 70이에요. 그죠? 이 70 자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70끼리 더해서 2로 나눠 주셔봐야 7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A가 71.5점이고 그 B가 70이기 때문에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면 141.5가 되겠습니다. 예, 도수분포표에서 중앙값 찾는 거를 좀 자세히 보시고요. 예, 자료대로 늘어놓고 그 자료가 이 이제 빈도 안에 있으면 예, 그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5번 희주가 사회에 걸쳐 치른 국어 시험의 성적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험 성적이 가장 낮을 때의 점수는 성적의 평균은 85점이다. 중앙값은 86점이다. 최빈값은 88점이다. 5번 문제는 대표값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구해보는 그 응용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죠. 예. 기본 개념이 아니고 응용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희수가 그 4번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가 4개 있잖아요. 짝수게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 자, 아직 평균은 이게 지금 각각의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갖고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 총점은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중앙값이 86점이다. 중앙값은 여기 가운데 이제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이미 보고 자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에요. 그죠? 예, 근데 최빈값이 88점이라는 건 최빈값이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2개 이상 있는데 만약에 3개라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 이제 여기 평균 되는 값이 86이니까 88점은 전부 다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88점이 3개면 평균도 중앙값도 88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최빈값은 그 자료가 88점은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 요 두 값의 평균 2분의
B 더하기 88을 해준 게 이게 8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2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B를 넘겨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8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B는 84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84, 88, 8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이 주어졌으니까 이 평균을 구해보면 4분의 A 더하기 84 더하기 88 더하기 88이 이게 85점이 되니까 자 이거를 한번 구해보시면 A 더하기 자 여기 보세요. 8이 3개 있어요. 83, 240이고 그죠? 여기 4에다 8을 더하면 10이니까 플러스 20이 되고 여기 있는 4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4, 8에 32, 4, 50 그 340이 되죠.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240이 넘어가서 100이 되고 마이너스 20을 해주면 되니까 8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료 전체가 80, 84, 88, 8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을 때의 점수는 80점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학생 5명의 몸무게와 각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 값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자, 이건 이제 편차의 특징을 이해하는가 묻는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편차의 총합은 0이라는 거고 편차의 의미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이 내용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 더하기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랑 마이너스 4가 돼서 B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거든요. 이쪽이 4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한 값을 찾으시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간단하니까 양수고 간단하니까 이 값을 보면 지금 몸무게가 48kg인데 편차가 2예요. 그럼 얘가 평균보다 2점이 높다는 얘기죠. 2점이 높다는 얘기.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편차를 보시면 평균과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평균이 얼마라는 거예요? 평균이 46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몸무게는 얼마가 되냐면 평균보다 4점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46 더하기 4가 돼서 자 50kg가 된다는 거죠. 50kg.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두 반 A, B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두 반을 합했을 때 두 반 전체 수학 성적의 분산을 구한 것은 다음 문제는 그 두 자료의 분산을 하나로 합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분산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할 수가 있고 또 각 문제집을 보면 이런 문제는 한 번씩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다뤄보시면 시험 볼 때 이제 좀 더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분산이라는 게 편차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두 반의 편차제곱의 평균을 합쳐갖고 새로운 평균을 나타내라는 거죠.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인데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분산을 구하라는 건 이 두 반의 평균을 자료를 다 합쳐갖고 평균을 다시 낸 다음에 그걸로 각각의 별량을 빼서 그걸 또 제곱을 해가지고 새롭게 평균을 구하란 문제거든요. 분산을 구하란 문제인데 만약에 이 자료 평균이 틀려지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평균이 같아야지만 이제 계산을 하기가 쉽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이제 편차제곱의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총점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편차제곱의 총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 곱하기 95를 해서 평균화되어 있는 분산을 총점화 시킵니다. 편차제곱을요. 다음에 30 곱하기 80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총점화 시켜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총점으로 계산이 되고 걔를 다시 평균 내면 두 반 전체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나누시고 5로 5, 1은 5, 5, 9, 45 그 다음에 5, 1은 5, 5, 6에 30 이렇게 하시면 38 더하기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8. 6개의 변량 4, x, 3, 6, 7, y의 평균이 5이고 분산이 2분의 5일 때 2xy의 값은 8번 문제는 자, 이제 우리가 자료 중에 이제 두 개의 값을 모르는데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요 두 수를 곱한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균을 먼저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평균 어떻게 되냐면 6분의 4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y가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10이고 이렇게 20이라서 그 x 더하기 y 더하기 20이 6, 5,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두 수의 합을 알게 됐어요. 자, 다음에 분산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의 뜻도 있지만 하나를 더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셔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로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별량 제곱이라는 건 지금 얘네들을 다 제곱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평균을 내고 이미 주어진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얘가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6분의 16 더하기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6 더하기 49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얼마냐면 2분의 5래요. 그죠? 이렇게 놓고 양변에 그냥 6을 곱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가 지금 25고 거기에 이렇게가 85네요. 그죠? 85이기 때문에 이게 110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10이 마이너스, 자, 6은 이미 곱했으니까 6, 22, 150, 자, 이게 3이니까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0이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55가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2xy 값을 구하래잖아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이제 곱셈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2xy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100 마이너스 55가 돼서 45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그래프는 학생 수가 같은 A, B 두 학급에 대한 수학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A, B 그래프는 각각의 점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1번 A, B 두 반 중 3포도가 큰 것은 A반이다. 2번 A, B 두 반 중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 3번 A반은 B반보다 평균은 낮지만 성적은 더 고르다. 4번 A, B 두 반 중 B반의 평균이 높고 성적도 고르다. 5번 A, B 두 반의 대표값은 다르지만 표준 편차는 같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3포도를 이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그래프만 나오면 긴장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3포도가 뭔지 아세요? 3포도. 확산되고 퍼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기준이 대표값이죠. 대표값을 기준으로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3포도가 작으면 무슨 얘기냐면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가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있죠. 여기가 대표값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3포도가 커지면 퍼져 있게 돼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펑퍼짐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포도가 높다고 해서 3포도가 큰 게 아니고 3포도가 큰 것은 A반이 아니라 B반인 거죠. 옆으로 퍼져 있을수록 3포도가 큰 값이 돼요.
대표값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면 삼포도가 커집니다. 자, A, B 중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크죠? 삼포도가 크니까요. 그죠? 예, 표준 편차가 삼포도잖아요. 그 다음에 A반은 B반보다 평균은 낮지만 성적은 더 고르다. 자, 지금 평균이 여기랑 여기라는 거죠. 대표값이. 예. 그런데 A반이 B반보다 평균이 낮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적은 더 고르죠. 삼포도가 작으니까요. 자, 4번. A, B반 두 반 중 B반의 평균이 높고 성적도 고르다. 성적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5번. A, B 두 반의 대표값은 다르지만 표준 편차는 같다. 여러분, 이 경우에 대표값은 달라요. 이 대표값이 이제 평균이란 얘기인데, 평균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다릅니다.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예 똑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